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9월 14일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다음 주 월, 화, 수, 우리 이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목요일부터 다시 우리나라 장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이 연휴 첫날부터 제가 우리 또 Y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명절 내려가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 유의하시고,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먼저 바라면서,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나스닥 미국 시장도 마감이 됐고요. 자,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다시 한번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연일 5일 연속 지금 S&P 500은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쉽긴 하지만 반도체 지수가 최근까지 못 올라오다가 그래도 오늘은 1.6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엔비디아는 좀 보합권으로 끝나긴 하였지만 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만약 월요일 날 개장을 했었으면 좀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월, 화, 수도 저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YC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단기 상승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뭐 YC 결국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YC에 대한 개별 종목의 뭐 재료나 모멘텀들보다 이런 탑다운 전략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글로벌 증시를 우리가 분석하는 게 이 YC 주가의 예측에 가장 큰 확률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대보다 다음 주 우리가 이제 9월 19일 날 개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월장이 거의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 9월달 장 동안은 이런 단기적인 상승은 분명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단기적인 상승 안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현금화를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금화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전량 매도해라 이런 말보다 이 분할 매도 관점을 일단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분할 매도 적어도 50% 이상은 분할 매도를 하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커뮤니티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도 이 미국장의 흐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부터 네, 이런 브리핑 해드리고 있는데 연휴 동안에도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에도 미국장은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하루라도 놓치면 YC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을 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매일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급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금요일 날장 마무리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왔고 그리고 투신, 기타 금융, 기타 법인, 내 외국인까지 외국인을 제외한 좀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보면은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이 우리 반도체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렸거든요. 그리고 외인들은 역시나 좀 매도세가 나왔는데 제가 이 기관 애들이 왜 물량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아까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랠리가 지속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금리 인하를 0.2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인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77%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최근에 뭐 비농업 고용 지표나 PPI 최근에 PPI나 CPI나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를 0.5포인트 크게 대폭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늘어나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무조건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YC 같은 경우는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런저런 또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써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또 보면은 최근에 그 내만년 날이었잖아요, 목요일 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옵션 만기, 여기도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나라 추석 타이밍이 이게 조금만 한 2주 정도만 늦었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월요일부터 좀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은 아마 10월 초까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현금화를 하라고 할까요? 자, 제가 이런 내용도 많이 알려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도 초반에도 6.5포인트 이런 고금리에서 2004년도까지 약 4년 동안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건 거의 2년 단위 혹은 길면 4년 단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하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국에 우리 사람들도, 몸이 아파서 약을 처방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자마자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경제라는 것도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쓰자마자 경제가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적어도 한 2% 언저리까지 좀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자산시장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 0.5포인트에 대한 기대 인하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역사적인 흐름을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건,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 분석과 그리고 이런 고점 타이밍이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 전략을 잘 짜 나가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연휴 동안 또는 추석 연휴 동안도 새로운 또 우리 미국 나스닥 시장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변동성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11월 대선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정보 전달을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들을 좀 추석 동안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앞으로 이런 실시간 타점들이나 이런 정보에 대한 브리핑, 그 흐름에 따른 또 전략 시나리오를 좀 저와 함께 알고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YC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추석 연휴 언제든 여러분들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늦게라도 남기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장중에 이런 매수 매도 타점, 그 목표가 타점, 그리고 시황 브리핑, 이게 사실 요즘엔 이 시황 브리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 브리핑을 제가 여러분들 중요한 핵심을 항상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커뮤니티 링크들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까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 좋아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생각을 해보면 이 타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타점을 또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이 기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보다 이 기업의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갈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 여기에 가장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YC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단기 고점,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우리가 어떻게 짜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고점 신호를 파악하는 게 또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점 신호를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YC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박프로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YC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너무 걱정 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드리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함께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추석 연휴 이제 토요일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또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거나 이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들 연휴 첫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